체제에 맞서 싸우려다 비탄에 빠지게 되는 줄거리를 담은 뻐기며 걷기, 세르피코 영화들은 나서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지만 감독의 원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정직한 보안관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존스톤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작가들을 쉽게 말해서 호구로 하라.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최고 단계의 예술가들,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에 자기 의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존스톤이 이 말을 하는 건 즉흥성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내가 즉흥 연기로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하지만 뭐가 더 좋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론이 다른 것 뿐이지, 나한테 효율적인 게, 나한테 맞는 게 다를 뿐이지 나랑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이야기는 꿈만큼이나 해석이 어려우며 꿈 해석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해석은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랑 실제로 그런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 초반 영상에 예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 보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거고, 그때 로님께서 어디 가서 시를 배우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네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라고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옷 벗고 다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과연 자유로 받아들일까요? 미친놈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 네. 그 감독이 직접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우리가 그때도 같은 네. 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술 작품을 해석할 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로 치자면은 그 감독의 연역이나 그 감독의 생애, 그다음에 작품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패턴을 연구해야지 온전히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술 영화를 본다, 어떤 그림을 본다, 어느 조각을 본다, 어느 설치예술을 본다 할 때 단번에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단번에 알아채지 못하면은 내가 작가는 내가 알아듣도록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쟤가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이기심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관객이 그 홍수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행동은,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사리 판단을 똑바로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내가 그 분별력이 있을까? 아니면은 상황의 의미를 똑바로 모를 때 분별력이 있을까? 알고 있을 때. 근데 존슨 뭐라고 해요? 분별력 있는 행동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걸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을 관객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래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면은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겠네? 저는 어떻게 이게 느껴지냐면 네.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않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 극을 보면 네. 생각 때문에 그 극을 끝까지 보고 그런 게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그런 말 같거든요. 저는 제가 이해할 땐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연극을 보는 거야.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위해서
연극이든 영화든 볼 수 있어요. 영화를 틀어놔요. 잠이 잘 온다. 그럴 수 있죠. 그건 각자 달라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람하는 거는 매우 낮은 수준의 관람이에요. 그냥 1차원적인. 결국에는 작품을 통해서 그 예술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언어가 그 작품에 녹아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품을 해보시면은 그게 어떤 건지 더 이해가 가실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재미있게 보고 땡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감동이 돼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작품도 그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감동을 주고 우리 삶을 다시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쟤네 연기를 재밌게 하네? 라고만 넘어간다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박 겉핥기로 끝나니까 수박 깨서 안에 그 과육도 좀 드셔라, 그겁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네, 노력해야 돼요. 그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을 보고 재미없어. 왜 내가 알아듣게 너희들은 말을 안 하지? 이거는 무식한 플러스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야. 왜 너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냐?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너는 왜 내 입장? 서로 이건 뭐 합의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용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말 저는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야기 부분에서만큼은 아니야. 이것은 내가 얻고자 하던 결론이 아니었다. 나의 정치적 입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연극에는 어떤 정치적 발언이 담겨있다는 사실, 예술가가 실제로 자신에게 없는 성격을 꾸며내려 하거나 자신의 견해가 아닌 것을 표명하려고 할 때만 내용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즉흥 연기자들에게 규칙은 지키되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소재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사람 지금 즉흥 연기할 때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즉흥 연기가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즉흥 연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의 그 밀도가 떨어져요. 즉흥 연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좋지만 즉흥 연기는 배우가 연기 연습할 때는 최적화된 연기 방식이지만은 그걸로 정말 밀도 있고 감동 있는 작품을 만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렵다. 작가들이 수년에 걸려서 정말 그 작은까지 신경 써서 대본을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억각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이면 더 이해가 빨리 갈 텐데, 규칙이 있어. 그래도 그 규칙을 다 지키려면은 썼다가 계속 수정하고 해서 이 규칙이 따다다다다닥 맞아 떨어지게 써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할 때 그게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연기를 하시면서 경험해서 알지만 앞뒤 상황 말이 안 되는 연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즉흥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앞뒤 상황 기본적인 건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게 깊이가 깊을 수가 없다고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흥 연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써서 하는 거라고? 그것도 또 다 좋은 게 아니야. 그건 어때요? 기존에 있던 대본을 하면 어때요? 내용적인 건 물론 좋겠죠. 기존에 있던 그 고전 작품 내용 우리가 연극하면은 내용 정말 좋잖아요. 근데 어때? 그게 연기 연습할 때는 뭐가 비효율적이야? 그걸 외우는 시간, 그 다음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못 해본다는 게 배우한테는 어때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과감히 하고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보는 게 훨씬 연기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든 공부할 때 이러잖아요. 넓이와 깊이,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처음에는 연기를 접근할 때는 무조건 넓이야. 넓게 가야 돼. 깊이는 이 단계를 한 다음에 작품을 할 때 정말 좋은 감독이나 연출가들을 만나서 같이 작품을 하실 때 깊이 들어가 보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객 앞에서 즉흥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자신이 폭로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나오듯이 노동 계급 희곡을 쓰고 싶으면 노동 계급이 되는 것이 좋다. 종교적인 희곡을 쓰고 싶다면 신앙심 깊은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번에 대본 받은 거에서 주유소 주유소 사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럼 주유소를 직접 차려가지고 사장을 해야겠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엊그제 올린 영상에서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요. 살인마 역할을 맡았어. 이번에 뭐 라스폰트레 감독 작품에 살인마 재개집 있죠? 연쇄살인마 주인공이랑. 그러면 그 역할을 하려면은 이 조효수 이 노동계급 희곡을 쓰고 싶다면 노동계급이 되라고 종교적인 희곡을 쓰고 싶다면 종교에 되랬으니까 살인마 연기하려고 하면 가서 몇 명 죽이고 와야겠네. 그래요? 연기는 연기예요. 그거를 잘 인지하시고 연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주유소 가서 주유소 차린 다음에 주유소 사장하는 거? 뭐 방법일 수 있어요. 살인마 연기하기 위해서 사람 몇 명 죽이는 거? 그건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그것도 연기잖아요. 주유소 사장을 하든 살인마 연기를 하든 연기잖아요. 그러면 뭐야 본질은? 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연기 연습을 많이 하라고. 주유소 차릴 생각하지 말고 사람 죽일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본질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의식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느꼈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독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얼마만큼의 어떤 게 진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의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의심을 해봐야 돼. 네.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티브 잡스 그때 얘 들어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사람이 공장을 짓고 예산을 처리하는데 왜 예산을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싹 다 뜯어붙였어. 나는 왜 이렇게 연극을 가르치고 연기 공부를 할 때 권위적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역행하는 거야. 오히려. 그건 연기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건데 왜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풍토가 그런지 모르겠고 깊게 들어가서는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혼자 그렇게 길게 독백 연기를 시키는 게 과연 당신이 할 작품이랑 연관이 돼 있는지, 그 감독이나 연출가가 과연 모노드라마 연극을 만들려고 하고 모노드라마 영화를 찍으려고 하고 혹은 혼자 계속 주절주절 되는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그 역할이 필요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걸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실제로 보면. 그렇죠.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뭐 이런 티키타카 배우들 간의 상호작용 내에서 연기력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극을 만들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거는 관습이라는 것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가 그냥 생각해보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 그냥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관습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겠네요.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죠. 저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오디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미 좀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을 수 있었고 그 문제점을 또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운이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수업 볼 때.